네, 안녕하세요. 2023년 제로서울 기업실천단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되게 다양하십니다.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아서 지금 한 50개 기관 이상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내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은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님 참석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는 저희가 이 스튜디오와 또 제주에서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했지만 혹시 기기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뭐 그럴 땐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업 주제들 발표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통도 하겠지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가 또 협조 필요한 것들은 또 쭉 계속 저희가 디벨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 시작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님, 이인근 본부장님 소개로 그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년 1월 1일부터 기후환경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이인근 본부장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의회 상임위가 있어서 좀 이따 바로 또 상임위 그 회의 참석자 이게 잠깐만 인사드리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모시고 25개 구청장님 모시고 탄소 중립 기후변화 원팀 출정식을 아주 빡짝지근하게 했는데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그동안 서울시 혼자 열심히 해서 이게 과연 뭐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25개 구청장님 뭐 관련된 분들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 계기를 보면서 야, 이 길이 보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길 속에는 시민, 기업들도 함께 하면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업종을 앞서서 ESG 경영이라든가 아리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온 걸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의 해온 것보다도 좀 더 열심히 잘 해주시면 서울이 진정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차근차근 또는 성과를 얻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뭐 좋은 사업 설명이 되면서 올 한 해도 아무튼 파이팅해서 뭔가 올 연말에 속에 좀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다양한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올해 또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 사업들이 잘 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전년도 제로서울 기업 실천단 활동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진을 보면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13개 기업이 실천단 출범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시작은 그 전에 2, 3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기업들이 친환경이나 뭐 미세먼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기업들이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아젠다를 발굴하게 됐었고요.
지금 참여하신 모든 기업들이 생산에도 참여하시고 있고 유통 과정, 또 소비, 배출에 다 관여가 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참여하지만 계속 교육이나 네트워크만으로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다양한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용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고 또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지 그 접점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자원 재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기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 한 소재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후에 발표해 주실 기관도 있지만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 각각 가지고 계신 강점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라든가 또 아니면 공적 체계라든가. 그래서 이 실제로 제가 다른 지역에 뭐 제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이 성과들을 보면 아무리 많은 기관들이 모여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1톤을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소재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코레일과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점을 가지고 있고 이 거점 안에서 이제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을 관리하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더니 거기 안에서 부서별 리그가 벌어지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응축적인 데이터가 나오시더라고요. 또 서울 YMCA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내부의 시민들이 다 집에서 가져오는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1.5톤이나 모으게 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로 활동했던 것들은 캠페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과 좀 약간 다른데 지구의 날이나 이렇게 소등 행사를 하거나 각 기업에서 하시고 계신 캠페인과 연결하거나 또 이렇게 뭐 주부 봉사단 참여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안에서 하기도 했고요. 저희 참여 기업인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회용기를 같이 모아서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형도 있었습니다. 자, 환경의 날 행사. 보통 우리가 이런 친환경 행사를 할 때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 뭐 이런 자원수의 날 이런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대형 그 유통사들과 같이 해서 그 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해서 제로 마켓도 또 구축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저희가 이제 기업 실천단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에 관련된 것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제 진행한 사항들을 알려주셨었고 또 저희 또 참여 기업들 중에 이제 다회용기 캠페인 또 진행하시는 SK 해피해빗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주제들로 작년에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 UL 솔루션에서는 리테일러 대상으로 해서 이런 소비자 활동들 또 같은 내용 공유해 주셨고요. 실제 이 재활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물질 재활용을 하는지 또 화학 재활용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기관들 중에는 실제로 케미칼 회사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공동 그 이행 사업들을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 작년처럼 저희가 어떤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십사라는 이렇게 일방적인 활동보다는 저희가 양방향으로 실제 기획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홍보해드리고 특정 기업이 하시는 활동들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올해 과제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전년도에 제로서울 기업 실천단의 경과 보고를 마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요 내용인 서울시의 지금 각 부서에서 올해 진행할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인 서울시 탄소중립실천팀의 정금자 팀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의 사업 내용들을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실천팀장 정금자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이나 목표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 기후본부는 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열심히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과제로는 건물 100만 호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10% 시대, 그다음에 콘크리트 대신 녹지나 물, 흙을 조성하는 숲을 만드는 사업, 기후재난 안전도시, 그다음에 시민과의 협력으로 제로 웨이스트나 범시민 기후 대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을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할 시에 장기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한 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 조건은 무이자이며 8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한도는 건물의 경우에는 최대 20억, 주택의 경우는 최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사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의 100%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열재를 고효율 자재로 교체한다든가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라든가 배열 횟수 설비라든가 이런 내용의 공사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참여 협조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란 먼저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별로 용도를 12개 유경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기존 상계년 코로나 이전입니다. 17년부터서 19년 평균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준 배출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개별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는 기업은 한 19개의 기업에 202개의 건물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건물을 제외한 건물입니다. 참여 기업으로는 지금 현재 LG 사이언스 파크, 기아 자동차, 서울대 등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은 건물별로 컨설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더 감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앞서에 설명드린 건물 에너지 효율화 그 개선 지원 무이자 융자와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그 탑 100 건물의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건물이고 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의 효율화라든가 아니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사업에 저희가 더욱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부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입니다. 어제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그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최대 860만 원까지 해서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부분은 어제 뉴스 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부지 소유자 등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수량 등은 총 주차 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서 필요 수량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신청 요건을 보시면 그 공통은 당연히 승낙이 이제 되어야 되는 상태이고 급속, 완속, 콘센트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 가능성이라든가 입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속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완속이나 콘센트는 우리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절차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 소비 분야 협업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로 마켓, 제로 카페, 제로 식당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제로 마켓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일회용품이나 포장재를 줄인 다양한 형태의 매장, 샵인샵 매장이라든가 리필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 대상은 사업자나 그 법인 개인 사업자나 단체 등 서울 시내에 이 제로 마켓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기업 여러분들한테는 협조 사항 보시면 제로 마켓이 개설이 가능한 장소
공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이런 샵인샵이 들어가서 마켓을 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제로 웨이스트 이런 소비 문화가 확산되기 위한 홍보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로 카페입니다. 제로 카페 이 부분은 각 기업들이 사내 카페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그 수거나 세척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카페가 만약에 150원이 부담이 되면 100원 정도로 부담하면 50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사내에서만 그 운영이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환급을 할 때 다시 그 보증금을 환급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사내에서만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무보증으로 운영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상담 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로 식당입니다. 저희가 그 배달 앱을 통해서 그 배달 음식을 할 때도 다용기를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도시락을 주문한다든가 뭐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도시락을 사용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싶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녹색 산업 분야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녹색 인증 교육이나 기술 경영 분야 컨설팅,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녹색 제품의 온라인 기획전, 투자 상담회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서울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녹색 그 에너지과를 통해 하셔도 되고요.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상담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녹색 제품 서울 녹색 구매 지원 센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울 녹색 구매 지원 센터에서는 기업들이 녹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저희가 센터에서 유튜브에 게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혹시 이런 녹색 인증 제품을 구매 촉진하고 싶다 이러면 그 홍보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게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개인도 가입을 하지만 단체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가입을 하면 좋은 점은 매해에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적을 받아서 평가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4단계를 나눴습니다. 4단계를 나누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상 50여 개의 단체에게 최우수부터 장려상까지 지급되고 있으니까 단체 분들도 가입하셔서 이런 기회를 같이 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인데요. 저희가 그 6월 5일이 항상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 주간을 대비해서 저희가 제로 서울 시민 공감 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 자치구, 기업, 그다음에 환경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그 환경의 날을 저희가 만들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 체험 부스, 그다음 아나바다 장터, 그다음에 문화 행사도 있고요. 우리 제로서울 기업 요번에 신청서를 받아서 발대식도 그날 같이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업들도 여기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기획회의 같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앞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소개드리면 작년에는 뷰킹이 되게 대세였다면 요번에는 뭐 러닝크루라든지 이런 내용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행사 내에 러닝크루를 넣어서 뭔가 환경에 접목시키는 그런 달리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도 같이 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같이 기획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8월 달에는 그 저탄소 생활 박람회라고 해서 혹시나 이게 뭔가 하실 분들 계실 텐데 비건 페어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간 전문기관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공동 주최로 나서는 거고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고 코엑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울시가 별도의 홍보 부스라든가 그다음에 부대 행사로 유명 셰프님들과 비건 쿠킹 클래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전시 부스로는 저희가 시에서 창업 부스 창업과가 많은데 거기서 비건 스타트업들의 이제 무료 입점을 해서 저희 서울시 별도의 그 전시 부스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는 매년 그 연중 그 주제별 연간 추진 내용인데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기타 등등 해서 제로소를 챌린지 온라인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계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는 온라인 100일 실천 마라톤 이건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온라인상의 캠페인들에도 요즘 젊은 세대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에서도 뭐 홍보할 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채팅창 통해서 질문도 받고 있지만요. 또 저희가 그동안 기업들 만나면서 실제 질문 주셨던 내용으로 제가 또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사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저희 지금 참석해 주신 다양한 기업들, 뭐 전략부서랄지 아니면 ESG 관련된 부서들은 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팀이나 이런 기업 건물 관련된 부서여야 돼서 사실 이걸 다시 의뢰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새로 신축 건물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들을 많이 또 하고 계셔서 그런 사업들과 서류 사업이 같이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그 사업을 수행해주고 계시는 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또 같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공신력이 있고 또 이런 컨설팅 제공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었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알리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질문 또 드릴 것이 아까 저희 같이 얘기 나왔던 것이었는데 저도 사실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곳도 또 계속 유지 보수가 잘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또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또 관리가 또 허술해서 실제 충전을 할 때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아까 팀장님께서 부서와 또 연결을 해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겠다고 또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지금 참여 기업들 중에 실제로 다회용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뒤에서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업들이 임직원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희가 이 정책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을 ESG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숨만 쉬어도 저희가 사업장 안에서 출근만 해서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물에서 정말 그 여사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참여하는 그 사내 카페 뭐 이런 곳에 다회용 그 회수기나 이런 걸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산 지원이 일단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보통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아니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구매하실 때 보통 100원에서 150원 그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기로 하게 되면 큰 비용 없이도 이렇게 서울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임대 보증금이나 단말기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희가 그 회수기나 그 페트병 회수기 이런 것들은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보통 단말기 하나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원 순환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카페 다회용기 회수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은 저희 좀 참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방문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하루에 그 음료 폐기물 그 페트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가장 고민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회용기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회의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을 또 보면
서울시 보조금 홈페이지 등 그 확인이 가능한지가 나와 있네요. 비건 페어나 기업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도 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별 상세 공고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참여자들한테 저희가 다 메일을 보낼 거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에서 못 찾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시 메일을 통해서 오늘 사업 내용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뭐, 음성으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제로마켓이나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회사 안에서도 설치하는 부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이게 규모의 경제인 것 같아요.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아져야 저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기업들 전담 부서들과 같이 알리려고 하고요. 이 비건 페어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저 영등포 쪽에 많은 기업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또 일부 기업들 중에 비건 데이를 정해서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월별로 진행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고 싶어도 비건 인프라 정보가 별로 없어서 많이 참석 못 하셨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제공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페어가 진행되면 거기서 또 다양한 또 스타트업들도 정보들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에코마일리지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지금은 뭐 전기나 수도나 이런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지만 저희가 올해 좀 공식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공동 이행 과제에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폐기물을 우리가 줄이게 되면 사용량도 줄이게 되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 에코마일리지가 좀 적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계속 요청드리고 또 팀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셨군요. 축제 등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다회용기나 용기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서울시에서 환경의 날에 이렇게 큰 저희가 대면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예, 그럴 때 축제에서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 컵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 어떠실까요? 네. 저희는 당연히 축제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는 저희는 시민들로 하여금 텀블러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시험을 할 때도 다회용기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축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 컵이나 그다음에 세척기를 설치하는 부분 작년에도 사실은 비건 페어에 저희가 홍보관만 별도로 운영을 했을 때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 축제는 축제를 또 운영하시는 부서와 또 ES팀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추진을 할 때 특히 저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축제 네, 한화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그때 많은 또 먹거리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행사들에도 사실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룰을 만들면 거기에 다 모두가 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서울시에서 앞으로 기획하는 모든 과정들에도 이렇게 다회용 정책들이나 또 일회용을 제한하려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춰진다면 그 효과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시는 기관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친환경 캠페인을 하시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NGO들이나 스타트업들도 계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또 지금 서울시랑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고 또 저희가 후속으로도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채팅창에서는 계속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금 안내해 주셨던 서울시 주요 행사들, 기업들 어떻게 더 참여하실 수 있는지 연중 활동들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서울 기업 실천단이 올해는 좀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 협력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한 좀 이렇게 발제를 좀 드리고 그 안에 올해 이 과정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의사나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간담회 일정들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네 넘어갔습니다. 자, 주로 콘텐츠가 좀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기획을 한 거라서 보십시오. 23년도의 기후위기 대응 앞에 팀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사항들을 이제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연중으로 해서는 온라인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자, 3월에 오늘 있었던 사업 설명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각 기업들이 이런 사업은 우리 참여하고 싶다. 또 이런 건 같이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에 간담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23년도에 그 제로의 실천단이 좀 어느 정도 모아지면 6월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6월 그 환경의 날에 발대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과 또 올해 새롭게 들어오시는 기업들 같이 해서 좀 더 큰 발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아직까지 그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대면적인 행사를 하기 참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자유롭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획들 잘 펼쳐 나갈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환경의 날에서는 저희가 서울 광장에서 이런 그 활동을 기획하려고 하고요. 기업들은 그 서울 광장이 워낙 또 그 사람들이 주목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행사를 했으면 하는 요청들 많이 주셨었는데 올해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건 페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캠페인은 옆에 지금 저희 포스터 이미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지구야 무엇으로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각 기업에서 그냥 댓글 같이 해서 온라인으로 얼마큼 많이 참여했는지 또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들 또 내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과 또 6월 달부터 9월까지 100일 실천 마라톤 또 에너지의 날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채식인의 날 실천 또 자원순의 날도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저희가 특별히 제로웨이스트는 올해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또 주력 사업으로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얼만큼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얼만큼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양을 줄일 수 있을지 이것으로 조금 포커스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업 실천단의 그 1년 동안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성과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경의 날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또 특별히 어떤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캠페인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참여해 주셨던 그 아변 회사라고 하나요? 그 알루미늄 만드는 글로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 캔크러쉬 챌린지라고 캔을 다 그 자판기에서 먹은 음료수를 다 모아서 다 같이 이렇게 모아보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코로나로 저희가 이 공공 장소를 섭외를 못 해가지고 진행 못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면 너무나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유형이 컬렉티브 임팩트 관련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이 기후환경본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민간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트 거버넌스의 정의를 보시면 공공정책 실행에서 공공인프라, 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비정부 이해관계자들, 기업도 될 수 있고요. 뭐 NGO들, 시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촉진하려면 기업들만 모여서도 사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야 되고요. 공공의 정책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또 비정부 기관의 참여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구조를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이제 끌고 가는 동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에 의한 기반의 이 의사결정 과정들 또 이런 것들이 또 정책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가 그것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과 또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인프라 또 여러 가지 강점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기업에서도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저희가 기획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제로서울 실천단, 그 기업 실천단의 사례와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페트병을 모아서 신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또 다양한 굿즈들을 만드는 것들은 이 참여하시는 모든 기관들이 다 하시는 활동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도 그 아무리 계열사가 다 같이 모여도 이게 임팩트가 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집약적으로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판매하는 곳에서 사지만 이 물건을 소모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곳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로 서울 기업 실천단 참여 기관들이 이 사업장 내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공동의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폐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가 너무 달라요. 꽂혀있는 소재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접근을 지금 저희가 올해는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수들이 나오고 있어서 종이팩을 모으면 얼마만큼의 소각되거나 매립하지 않는 양만큼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모두가 지금 공표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좀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한 기업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같이 공동 프로젝트로 각 소재별로 플라스틱 아니면 뭐 종이팩 또 다양한 소재별로 모으게 되면 이것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총량을 관리해서 탄소 배출 거래 방법론으로 저희가 인증받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연대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임팩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강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소재에 대한 어떤 케미칼적인 화학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전문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뭔가 모아서 예쁜 쓰레기 굿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원자재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 3년 동안 너무나 다각도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청의 자원순환 관련된 시설도 찾아갔었고요. 또 실제로 이 수거 업체들, 또 각 소재별로 재활용 업체들, 또 이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 또 재활용 포장재 유통지원센터 이런 곳하고 같이 협동조합 같은 곳과 같이 저희가 다양한 협력들을 가져왔고요. 또 환경공단에서도 또 이러한 폐기물의 탄소 배출 관련된 것들도 그 방법론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식적으로 한 개인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접촉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우리가 연대해서 공동 이행 사업을 만들고 또 서울시가 그것을 같이 공신력 있게 같이 가져가 준다면 저희는 이 방법론 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서로 강화하는 활동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걸 잘하지 않아요. 인프라가.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자원봉사도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똑같은 그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해서도 다자 간의 기업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인프라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이것은 특정 한 부서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실적을 공유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을 각각 그 기업의 사업장이 속해 있는 그 지자체 또 한편으로는 같이 소통해야 될 다양한 공공기관들 이것을 기업 담당자가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핵심 운영 조직인 백변 조직 역할을 할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환경부나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우리 이 이행 사업이 우리 기관들, 참여 기관들의 니즈와 또 애로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백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각 기업마다 총대를 맬 수가 없거든요. 다 각각의 업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을 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작은 케이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각각의 세팅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저희가 했었고요. 성공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더 전파하고 이것을 공공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선별 전 단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다 모아서 선별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의 손을 타야 되고 또 많은 물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앞단에서 시민력을 활용해서 선별하는 과정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주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임직원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비영리 단체에서도 많이 좀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들과 또 이런 파트너 사업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협력 사업의 주요한 거점이 또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의 수거 체계는 각 소재별로 굉장히 많은 선별 체계와 수거 체계 또 재활용 단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단에서 테스트를 했던 다양한 사업에서는 끝단에 있는 재활용 업체 또 지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수거 업체와 같이 연결해서 최대한 물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각각의 지역의 거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모델로 해서 프로젝트 R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들은 코라라고 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소재별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이게 분리배출장이 있죠. 소재별로 다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이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계속 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이거를 치우고 있는데 정말 여기 안에서 분리배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너무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 이행 사업에서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부서나 또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수거 업체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건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재활용 소재가 뭔지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음료 폐기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체계를 각각 거점마다 짜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원에게 환경 교육을 시켜드리죠. 보통의 경우가 저희가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수거함을 놓거나 아니면 이런 IoT 수거함을 놓게 되면 그것에 놓는 것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임직원 환경교육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각 건물마다 수거 주기가 있습니다. 얼마큼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수거 주기를 결정해 드리고 거기 안에서 물류 체계도 같이 짜드립니다. 이것은 별도의 체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교통정리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각각의 폐기물이 개인별 참여 현황이나 또 소재별 배출 현황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각 소재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종이팩을 먼저 했던 이유는 이게 환경부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7, 80% 이상이 자원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종이팩이 15.7%고 제가 이번 주 확인한 것은 작년도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14%보다 더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더 많이 이제 에너지를 모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저희가 어떤 소재들이 배출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에게 그 음료를 제공하기도 할 때 뭐 두유팩이랄지 아니면 특정한 캔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생수 발표해 주실 텐데 그 제주도개발공사에서도 삼다수 물병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가정 배송 받으시거나 또 직장으로 배송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회수 또 캔 제품들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저희가 이런 수거 체계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년 동안 했더니 각 거점마다 특성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도 참여하신 분들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 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캡처해 온 자료인데요. 지금 저희 이 참여한 기관들이 한 26개 기관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나무 심는 효과랄지 온실가스 감축하는 걸 저희가 개수를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재들은 종이팩, 또 특정 어떤 기업에서 쌀포대, 또 아이스팩은 전년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현수막, 타이팩 현수막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플라스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쪽도 건물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양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원순환 프로젝트 안에 같이 넣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뭐 거점별로도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임직원들이 보내주시면 거의 저희가 승인 체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저희가 관련된 캠페인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보내드립니다. 저희 지금 참여하고 계신, 오늘 참석해 주신 대상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 모든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저감 관련된 부서에서만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출하고 간접 배출하는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공장이나 생산 단계에서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스콥 3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관리하고 있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우리가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것들, 또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게 개별 기업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탄소 배출 거래에 대한 방법론 인정을, 이것이 양이 중요하고요.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저희가 이 공동 이행 사업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기대 효과에서는 아까 소각되거나 매립된 그동안에 버려졌던 그 폐기물 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양들은 건물마다 수거 업체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역으로 보게 되면 얼마큼 절감되는지, 또 얼마큼 소재화되는지, 또 좋은 퀄리티의 자원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공동 과제에 대해서 일단 발제 형식으로 드렸고요. 3월 달에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각각 우리 올해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과 되게 유사하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3월 달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 기업에 맞춤형으로 진행을 드릴 거니까 또 거기에서 또 추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 주요 행사와 또 제로서울 2023년도에 기업 실전단 진행하실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고요. 다음은 작년에 협력해 주셨던 기업 중에 기업 친환경 트렌드 활동 사례들을 저희가 2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유통의 전략기획실 이영진 차장님 나오셔서 철도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관 사례 발표를 맡은 코레일 유통의 이형진 차장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저희 기관의 활동 내역을 소개시킬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실행했던 그 선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로서울을 참여하면서 저희 기관이 실제 서울시로부터 도움받은 내역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기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철도를 이용하실 때 표 예매를 제외한 다른 소비 활동은 모두 저희 기관과 함께 하신 시간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역군의 기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이나 기타 여러분들 음식 식당 쪽도 저희 매장과 함께 여러분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업이 역군의 편의시설 제공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ESG를 추진할 때도 주로 매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초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21년도에 5월 27일자로 국토부 산하기관 최초로 저희가 ESG 전략을 짜고 비전 발표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당시에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 세 개의 컨셉을 가지고 ESG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CSR이나 CSV 활동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거의 이제 그게 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약간 이 정도까지 갈 정도로 많이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체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 이외에 이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내부 자원을 가지고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접근 가능한 그런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같이 행사를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직원들이 뭐 외부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다 할 수 없어서 컨택할 수 없어서 저희가 2021년 9월 28일 제로서울 실천단에 저희가 협력 체계를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CSR 임팩트 측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측과 그리고 저희 철도 역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모두 힘을 합쳐서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것이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건드리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배출 쓰레기 자원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역군에 관련돼서 저희가 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배출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 사실은 별로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으시고 열차 이용하시면서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시게 되면은 저희 철도에서는 사실 그걸 모두 모아서 별도 분리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건드리기에는 너무 과업도 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내부적으로 저희 직영점에 일단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나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매장을 통한 쓰레기 배출 자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영점에서 영업하면서 나오는 배출 쓰레기 자원도 꽤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라떼류 같이 유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을 주문하시면 거기에서 종이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팩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이것이 자원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돼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프로세스화해서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배송의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점에서 그리고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서 우유팩을 잘 수거하면 이것을 사실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유팩을 저희가 직접 친환경 휴지로 전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공장으로 또 보내야 되는 또 배송체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휴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사회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기부 쪽까지 이동하는 다시 또 배송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역구 철도 역사 내에서는 저희 카페나 일반 파트너사에서 발생하는 우유팩은 잘 모았다가 저 역사별로 편의점 배송 차량이 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발주를 넣게 되면 편의점에 배송 차량이 와서 물건을 내려주고 가는데, 그걸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왕 역사에 온 김에 그 편의점 물류 차량을 활용해서 우유팩을 그 차량에 싣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배송 차량은 물류 기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발주 물품을 다시 실어 놔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수거된 우유팩이 물류센터 가는 데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는 사실 별도의 저희가 집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3자 물류 협력사를 통해서 물류센터 내에 물류 기지 내에 저희가 우유팩을 모으는 별도의 집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우유팩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그 우유팩을 물류센터에는 우유팩은 다시 또 이제 그 자원 전환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 공장으로 보낼 때에는 이 공장 위치가 이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철도도 이천역이 또 있어서 그 역을 갈 때에 그 편의점 배송 차량에서 한 달에 1회 정도 공장으로 이렇게 모아진 우유팩을 갖다 주는 걸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파트너사와 직영점 그리고 저희 3자 물류 협력사와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우유팩을 다시 또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불임제지라는 곳과 같이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불임제에서는 제지에서는 저희가 이 기부하는 곳까지 다시 또 배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주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배송하다가 그 탄소 배출원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마지막 단에는 이제 그 불임제지 측에서도 이제 물류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기부처에 근처에 가게 될 경우에 그때 경로를 일부 수정을 해서 저희 기부처에 저희 휴지를 친환경 휴지를
갖다 주는 방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철도 역군에서 발생하는 종이폐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친환경 재생 휴지로 도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양이 사실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1년간 모아보니까 약 2.5톤가량 됩니다. 이게 사실 2.5톤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저도 공장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휴지도 이제 2,500개 가량을 저희가 재생 휴지를 만들어서 친환경화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철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지금은 우유팩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자원들도 가능하다면 더욱더 넓혀갈 걸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깔끔하게 휴지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리는 우유팩들이 이렇게 좋은 자원으로 저희랑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넣었고요. 또 사회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기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 기부 체계도 구축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로 서울 하면서 아까 앞단에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2가지 정도 저희가 참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도입 사례입니다. 충전소 도입 사례인데요. 저희 본사에 아직 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살짝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와 같이 제로 서울 참여하면서 서울시 측에서 현재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하고 또 설치 완료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관 중에서 조금 이게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약 2,500만 원가량의 저희 설치 비용이 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돈도 전액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주셨고 심지어 그 전기 안전 검사 그리고 전기 설치까지 모두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도움을 받은 셈이고요. 그리고 관리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큰 좋은 도움 사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총량제입니다.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저희가 참여 신청을 해서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서소문 청사에서도 탄소 배출 총량제 관련한 포럼이 3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 기관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서울시에서 저희 기관에 방문하셔서 본사와 서울 소재에 있는 2개 지역본부 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에서 에너지 누출이 있는지를 봐주시고 에너지 성능 진단을 통해서 이것은 전기를 아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모두 봐주시고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이 사업이 장기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참여해서 큰 도움을 계속 받아가려고 저도 협력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코레 유통에서 사실 이번 업무를 통해서 이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복귀하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 설명에 오신 다른 기관 분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기 내셔서 많이 참여하시면은 저희처럼 큰 도움 받는 기관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저희 철도와도 같이 업무를 하시고 싶은 기관 있으시면은 많은 참여하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1년 동안 같이 한 보람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보통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그 기업의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의 정말 좋은 생산도 하시고 또 좋은 물류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울시 안에서 제공된 정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잘 제공이 된다면 우리 코레일통처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더 나올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의 극대화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활동들을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주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다수 네, 경영혁신팀의 홍수영 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및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삼다수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자료
한번 공유 드리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개발공사 환경경영 실천 사례 발표를 맡은 제주개발공사 경영혁신팀의 홍수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공사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 경영 추진 개요, 세부 추진 계획 및 성과 순이며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공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국내 대표 생수인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 샘물 사업을 주력으로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제주도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 그리고 제주도 대표 과일인 감귤을 활용한 가공사업, 각종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 설립 이후 지난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누적 당기순이익 7,048억 원 중에 45.2%에 달하는 약 3,200억 원을 제주도에 환원하는 등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주력 상품인 제주 삼다수는 98년 출시 이후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약 한 42.6%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의 경영전략 체계입니다. 2025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하에서 21년 9월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기업을 목표로 ESG 경영 원칙을 선포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공사 친환경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의 친환경 경영 혁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안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최하위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민은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이슈를 제주의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제주 삼다수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 기반의 공사로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제품 생애 전 과정을 포괄하는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제주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에서 전략을 수립하였고 생산 부분에서는 용기 경량화와 무라벨 제품 생산 등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 구축을, 소비 부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분리배출, 폐수 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생산 부분에서는 내부 부서 간의 협업을, 소비 부분에서는 도, 행정시, 민간기업, 스타트업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조성을 통해 친환경 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추진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제주 삼다수 페트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삼다수 용기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약 4,800톤, 금액으로는 14억 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0.33리터와 0.5리터의 용기 경량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g 감량에 성공해 연간 약 131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소재 연구 강화를 통한 친환경 제품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무라벨 제품을 출시하면서 생수업계에서는 최초로 제품 용기에 무라벨, 무색병, 무색캡, 즉 산무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무색병, 무색 병뚜껑, 무색 페트병의 경우 일반 유색과 달리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대체 용기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활용한 제주 삼다수 리본 제품의 경우 지난해 5월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최고훈격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비를 위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탄소 발자국 인증을 시작으로 19년도에는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그리고 21년도에는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 생산 공정을 면밀히 재검토하면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즉시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활동인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한 추진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페트병, 라벨, 뚜껑 등 재질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 배출 시 추가 비용과 공정 발생으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각종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분리 배출, 폐수 수거, 업사이클 확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주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분리배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중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의 경우 제주도 내 재활용 도움센터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병뚜껑 분리배출 사업의 경우에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관, 기업,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분리배출 및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 환경 캠페인이 아닌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병뚜껑 개당 5원으로 환산한 기부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도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업사이클링 창업 동아리 도담 스튜디오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회수 수거를 위해 외부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8년도 9월부터 페트병 자동 수거 보상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제주도 전역에 총 16대의 수거 보상기를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내 호텔 등 숙박업소와의 MOU 체결을 통해 무색 페트병 수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내 수협과 해양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페트병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에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3다수 앱을 이용한 페트병 회수 캠페인을 202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 확산 분야입니다. 공사는 환경부, 제주도, 효성, 스타트업과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익성까지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패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민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환경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도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22년도에는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또한 행정안전부 주최 2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 선정,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복지부 장관 수상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친화적 활동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친환경 경영 실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계셔서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서울시 사업 설명회인데, 제주 공기업인 삼다수는 또 우리 그 생수시장에서는 거의 1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또 즐겨 먹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정수기 말고 대량으로 가정 배송받는 페트병이 되게 많은데 또 호텔에서도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되면 좋은데 이 퀄리티 관리가 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공동 프로젝트에서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 제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 지역사회와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희 또 제로서울 실천단에 참여해 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지금 우리 물 관련된 또 이렇게 오늘 참여해 주신 식음료 또 회사들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는 기업들은 이 패키징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아니면 실제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대기업이어도 이 전체 인프라를 사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코레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이어도 그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안에서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지금 제로서울 실천단에서 이런 것들이 협력 과제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 실무자들은 사실은 이 정보들을 다 제공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질문에서도 서울시 그 축제 관련 행사 저희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축제 가이드라인, 지속 가능한 축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그 네트워크 통해서 또 그런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앞에 지금 우리 같이 발표해 주신 팀장님하고 또 코레일유통 이영진 차장님 같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그 제주도 개발공사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또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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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에서 네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사실 이 자원순환이나 이런 정보들은 특정 누군가가 뭐 깃발을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표나 또 프로세스를 같이 감당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지역의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의 물류 체계에 이거 같이 태워보자. 라든가 우리의 인프라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서울 안에서 촘촘하게 다양한 실험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에 이영진 사장님께서 우리 제로서울 실천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모든 행사 있을 때마다 너무 협력을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또 우리 그 부서 말고도 다양한 부서하고 이게 또 공유가 돼야 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진행하시면서는 어떤 또 애로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애로사항은 사실 우유팩이라는 게 저희가 직원들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 부가적인 업무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실 초기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잘 다독이면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물류센터도 편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물류센터 내 거점을 마련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별도 협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가 버려지는 자원들을 모두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힘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들 정말 다 미팅을 해보면 저희가 다 이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게 그동안 그냥 버려졌던 거잖아요. 그게 가장 쉬웠던 거고,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건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서 다른 수거 체계나 다른 누군가가 세척을 하는 일은 또 다른 탄소 발자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생지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또 하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부림제지랑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이 기획을 하고 부림제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부림제지가 얼마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되겠냐. 보통의 경우는 한 달 정도 캠페인 하다 끝나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계속 지금 코레일통 같은 경우에도 처음 12개 직영점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지금 2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동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담당자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리고 내부에 사실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이게 더 일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종이팩은 다른 소재들도 저희가 다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종이팩이 처리되는 것이 동네에서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폐지들과 같이 이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고물상을 거쳐서 또 2차 고물상, 이 소상 중상 대상을 거쳐서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지사에서 재활용 회사에서 받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거점 지역에서 코레일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바로 패킹해서 보내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환산할 때도 일반적으로 일반 프로세스보다 30% 넘는 비용을 다시 기부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 선순환 체계로 가고 있고 특정한 소재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다. 물론 지금 삼다수에서도 자원순환 체계 만드시고 제주도 안에서도 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 진행하시지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지금 콜렉티브 임팩트 프로젝트로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탄소중립 실천팀의 팀장님, 사실 제가 여러 서울시 부서하고도 일을 하지만 각 단위 부서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여러 개 부서의 일을 같이 브리핑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팀장님이 또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이셨기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사업 설명이 좀 어떠셨는지 또 피드백 갖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저는 작년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 이 사업을 기업들이 어떻게 잘 엮어서 갈 것인가 기대하는 바도 이제 사실은 많고 네. 어떻게 단계를 이제 밟아갈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더 기업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 그 여건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여기 우리 대표님께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 우리는 또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기업들이 좀 전에 그 코레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그 개별적인 여건 안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 구슬도 깨워서 말이잖아요.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또 서울시하고 잘 엮어서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모쪼록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대표님과 연계해서 사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나와서 지속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게 많은 사업들 공유가 됐고요. 또 앞으로가 또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가 올해 연중 행사로 이게 진행되는 여러 과정들 계속 저희가 계속 메일링 드릴 거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회사의 고민들 또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 사업들을 너무 잘하고 계신 기업들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미 있게 또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목표 있죠.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방법론 인증,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서울시랑 같이 하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시면서 또 회의 때문에 계속 이제 끝까지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한테 다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거 편집을 해서 같이 또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서울시 정책들이 연결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